자, 50페이지고요. 거기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회차 좀 적어주세요. 회차. 그 50페이지에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세 번째 칸에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칸. 자, 거기에다가 회차 좀요. 여기다 내죠. 50페이지입니다. 이 중에 하나는 할 거예요. 이렇게 세 동네입니다. 우리 기출문제로. 제가 어저께 좀 설명드렸지만 그냥 숫자만 딸랑 나오면 1호 문제고요. 이렇게 몇 다시 몇 하면 실기입니다. 실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문제 실기로 따지면 문제 5번 유형이 몇 번이다 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문제 5번 유형을 보셨지만 결산 문제입니다. 결산에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지금 하는 유동성 단기부채라는 챕터요. 이 중에 한 문제 하겠죠, 여러분? 이 문제 한 문제는. 제가 적어드린 이유는 뭐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 적었으니까 공부했어. 왜냐면 그런 생각을 저도 가끔 합니다. 적었어. 이게 강사분들이 해도 나 공부했다. 끝. 어떻게 해야 되나 기억이 안 나. 나중에. 그죠? 꼭 하셔야 나중에 연습. 손으로 분개 끊을 수 있어야 되고. 자,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여기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여러분들 개정 과목인데요. 자, 여기를 출제를 많이 하는 이유는 좀 개정 과목이 좀 헷갈려요. 자, 보시면은 자, 일단 우리가 장기 유동성만 놓고 보면 1년 이내 부채니까 단기 부채죠. 그리고 장기 부채는 또 1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만 놓고 보면 너는 도대체 장기 부채냐 단기 부채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간혹 가끔씩 시험에 우리가 유동 부채인지 비유동 부채인지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유동 부채입니다. 뜻이 이렇게 돼요. 해석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해 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해석이 이렇게 가요. 해석이 이렇게 갑니다. 해석이요. 얘는 본래 태생은 장기부채였던 애예요. 태생은 장기부채였었던.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에서 돈 빌렸을 때 3년 만기로 빌려 3년 만기. 그럼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볼 때 만기가 1년도 안 되는 거예요. 만기가 1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장기 차입금 노는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태생은 장기 차입금과 같은 장기 부채였지만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유동성 부채가 도래했습니다. 라고 알려줄 때 쓰는 개정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유동부채예요. 해석이 거꾸로 가시는 거꾸로. 순서대로 가시는 게 아니라 자,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사례 여기 들어볼게요. 아래에 여기 자, 보시죠.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3년 전 7월 1일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3,200만 원.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장기 차입금이었다는 거예요. 자, 얘가요. 자, 이제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시험에는 결산으로 출제를 해줄 겁니다. 자, 내년도 6월 30일에 장기 차입금 만기가 도래를 하고 회사는 이를 상환할 예정이래요. 그러면 이용자들한테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이 아닙니다. 장기 차입금은 우리가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도 만기가 1년 넘어가는 부채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장기 차입금 아니다라고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장기 차입금은 대변 태생이죠. 부채니까. 얘를 차변으로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요. 없애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을 빼내는 거예요. 3,200만 원 0으로. 그리고 또 다른 부채로 갈아 끼우는 거예요. 얘는 장기 부채였지만 시간이 지나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유동성 부채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단기 차입금 아닙니다. 단기 차입금 빌렸을 때부터 1년 이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 부채였었던 애가 유동성 부채가 됐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 장기 차입금은 채무죠. 채무니까 거래처를 걸어야 됩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도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채무 맞아요. 그래서 얘도 거래처 걸어줘야 돼요. 근데 가끔씩 유동성 장기 부채 거래처를 안 거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됐죠? 주의하시고. 그러면 실기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좀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자, 교재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는요, 342페이지입니다. 342. 자, 342페이지로 가주세요. 342. 자, 342페이지에 문제 5번 유형의 3번 있죠? 문제 5번 유형의 3번. 네, 회사는 1025번입니다. 1025번. 회사는 1025번으로 들어와주세요. 네, 풀어주십시오. 3번. 네, 여기다 볼게요. 자, 여러분 문제 보죠. 이렇게 나와요. 출제는 딱히 어렵게 내진 않습니다. 보시면. 자, 얘가 이제 장기 차입금이 아니죠. 1년 이내에 도래할 예정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장기 차입금을 빼요. 12월 31일 날. 장기 차입금이 부채니까 부채를 빼려면 차변으로 뺍니다.
네, 여기에 거래처 걸어주셔야 돼. 채무니까. 그럼 기업은행에 대한 장기차입금이 빠지는 거죠. 기업은행. 자, 금액은 4천만 원. 그리고 이제 어떤 부채가 증가하는 거냐면 장기 부채였었다가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애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돌려주시고 여기에 기업은행 똑같이 걸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 문제는 이렇게 이런 유형의 출제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서 그게 다 나요. 말문구 몇 개씩만 바뀌는 거지.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이거? 자, 됐어요. 자, 요거 사채는 나중에 좀 할게요. 사채는 최근에 시험에 좀 잘 안 내가지고요. 제가 미리 넣긴 했지만, 예, 우리 시험 목적상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먼저 할게요. 알죠? 사채는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시간 날 때 몰아서 하고요. 아, 여기부터 먼저 갈게요, 여러분들. 대손 비용 이쪽입니다. 좀 어려워요. 31페이지. 자, 회차 좀 적어주실 게 출제가 너무 많이 됐어요. 여기는 좀 여러분 회차 좀 적어주세요. 대손.